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제2전시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신동엽 문학관 제2전시관은 1년의 절반은 신동엽 시인의 특별전을 하고 있고 1년의 절반은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전시관은 조금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데 제2전시관은 약간 전시관이자 공연장이 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올해가 특히 이제 신동엽 시인 50주기이기 때문에 제2전시관도 50주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획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전이 이건데요. 사라진 세계를 찾아서 인 몽골입니다. 제목이. 이 전시회를 기획한 이유는 저쪽에 제가 기획음을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읽어볼게요. 신동엽 시인의 습작 노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낱말은 유라시아 대륙이다. 1960년대의 한국 농촌에서 고비 너머의 세계는 결코 육체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미지의 영토였을 것이다. 제1전시관에서 신동엽 시인 메모 이야기하면서 이런 메모가 많이 나왔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신동엽은 그 원수성의 현장을 늘 꿈꾸었던 것 같다. 여기서 저 원수성이라고 하는 말은 편의상 세계의 대지의 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지의 원본. 대지의 원본을 늘 꿈꿨어요. 서구적 근대화 이후 상식세계가 된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의 적폐를 극복할 상상력을 어디에서 구할지, 광활하게 텅 빈 문명의 내부를 남한의 시인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한 증거가 아닐까 한다. 이것이 사실은 이 전시회를 준비한 핵심적인 이유예요. 신동엽 문학관은 이 문제의 전차가에 오래전부터 사라진 세계 연구소를 구상해왔다. 지금 그 사라진 세계 연구소를 논의하고 구상하고 이야기할 때 참여했던 여행 작가인데요. 분 중에 한 분이 이영산이라는 분이에요. 이영산은 그런 고민을 함께한 몽골 기획의 개척자이다. 이영산의 책이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라고 하는 책이 문학동에서 출간돼서 나왔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죠. 상당히 인문학적 상상력을 환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가 한국어 독서계에 내던진 문제의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전시회는 준비되었다. 지금 이 전시회는 지금 제2전시관 양면 벽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왼쪽은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여름 풍경이고 오른쪽은 겨울 풍경이에요. 거기는 몽골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만 날씨가 조금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뜨겁거나 아주 춥거나 해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봄, 가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8월 달에도 눈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뜨거울 때와 추울 때 이렇게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몇몇 장면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이 작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몽골 이야기만 바로 떠올리는 것이 고비 사막. 이제 고비 사막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사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비라고 하는 말이 몽골어로 사막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고비를 넘다. 아따 이제 한 고비 넘었다 할 때 이 고비가 바로 이 고비입니다. 이게 고비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려면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날씨는 뜨겁고 갈증이 날 때 풀 한 포기도 없죠. 이렇게 거의 그냥 지구에 맨발로 이제 이렇게 딛고 올라 신발 벗어서 들고 이렇게들 지금 올라가는 풍경입니다. 고비를 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를 이제 넘어왔다. 이제 물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그 말에 속합니다. 지금 고비를 넘다 그 장면이고요.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몽골의 카라코룸에 있는 사원이에요. 라마 스님들이죠, 지금. 네, 지금 이제 여기만 보면은 그냥 옛날 그냥 시골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사실은 여기가 13세기 뉴욕입니다. 카라코룸이 칭기스칸 제국 시절에 지구촌의 수도예요. 여기서 화폐 만들어서 지구촌을 컨트롤로 그랬으니까요. 이게 그 팍스 몽골리카나라고 부르니까 그곳에 지금 풍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 보면은 이제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드러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칭기스칸이 종교 탄압을 하질 않았죠.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 카라코룸에. 그래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데들이 끝장 토론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고 타자의 문화를 금지시키지 않는 것, 탄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마 칭기스칸을 강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들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우리 문학관에서 여기를 이제 와서 보면은 몽골 주로 이제 여행 가면은 울란바토르 300km 이내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대부분 돌아보고 오기 때문에 그 광활한 대지가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몽골은 그 광활한 대륙은 크게 봐서 세 개의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삼림지대가 있어요. 삼림지대는 물이 많아서 생겨난 곳이에요. 몽골 고원은 물이 대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이 생명에게 무엇인지, 물이 왜 생명인지 이것을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광활한 그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많은 지역은 이렇게 생명이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불과 30cm 정도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이게 실제 인간이 사는 대지 위에서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도달하려면 거대한 고원 하나를 건너와야 됩니다. 여기는 산림지대여서 물이 많아서 나무도 잘 자라고 바이칼 호수로부터 시작해갖고 흡수물 호수 바이칼 호수는 강이 360개가 무려 한 곳으로 모이는 호수고요. 흡수굴 호수는 우리나라 충청도 크기만한 호수입니다. 지금 그 흡수굴 호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는 산림지대에는 사슴이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동 수단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서 이제 건조지대니까 점점 물이 이제 없어져 가요. 없어져 가서 없어져 간 끝에 마지막에 물이 조금도 없어가지고 모든 생명이 죽어버린 자리, 여기를 우리가 이제 사막이라고 불러요. 이 산림지대에서 저 사막지대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광야에는 그냥 발목을 덮을동 말동한 풀포기들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 초원이라고 불러요. 그 광활한 초원지대에서는 말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초원지대를 건너가고 나서 사막이 시작되면은 이제 낙타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사막이 시작되는 초입이고 지금 비가 와서 물이 지금 고여 있어서 낙타들이 물을 먹는 그런 풍경이죠. 지금 여기와 여기는 그림이 좋아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지 그 사이는 광활한 대지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들이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몽골 초원에 또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가 사실은 여행자들이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영상 씨는 여기를 아주 많이 갔기 때문에 손바닥 보듯이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서 지금 중요 부위들을 지금 찍어 온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알타이 암각화예요. 지금 사슴들 그려져 있죠. 저 사슴을 그려놓은 거는 사슴족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곳인데 대부분의 서사, 스토리들은 거기에 관계된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암각화에서 재밌는 것은 그 고대에 어쩜 이렇게 세련될 수 있을까? 암각화의 그림들이 최첨단의 디자인보다 더 세련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재밌는 사진 하나가 여기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문학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몽골 기후가 있죠. 밤이니까 깜깜하죠.
지금 이 작은 것들이 다 지금 별빛이란 말이에요. 저 별빛들을 보면서 기계가 갈 수 있는 게, 사진이 찍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동그란 게르가 인간이 모여서 놀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가옥이라고 그래요. 술잔 돌리기가 너무나 좋아요. 딱 회식 대형이 딱 되거든요. 하여튼 몽골 여행 가서 그냥 자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이제 게르 들어가면 꼭 술잔 돌리고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술 취해서 잤다가 새벽에 오줌마리 오니까 깨는 경우가 많죠. 이때 깨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저는 제가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발 밑에 별빛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별빛이 바로 보입니다. 우리처럼 별빛 봐 하고 고개를 쳐들어서, 이 사진을 지금 고개를 쳐들어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기계가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 보여줘요. 이 광활한 공간감이 여기에 지금 담기지가 않습니다. 몽골의 별은요, 삼면이 별이에요. 발바닥만 땅이고, 저 지평선, 와, 별빛 봐. 와, 별빛 봐. 이러는 곳이에요. 앞과 뒤와 위가 전부 다 별이에요. 지금 그 광활한 공간감은 하여튼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별빛들, 별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와서 이거 보고 감탄사를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비추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산림지대에서 사막지대까지 사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말들. 지금 초원의 말, 지금 작가가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불필요한 걸 버리고 근육과 칼 이만을 남겼다. 지금 제가 조드라고 하는 소설 쓸 때 몽골 시골에 있는 유목민을 만나가지고 몇 살 때 말타기를 배웠어요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걸 왜 배워요? 몽골에서 태어나면은 말은 배우는 거 그냥 올라가면 된대요. 걸음마보다 더 빨라요. 말 등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면 이렇게 다니니까. 지금 그 몽골의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가 나담 축제거든요. 나담 축제라고 하는 말도 그 역전 앞처럼 겹치는 말이에요. 고비 사막처럼, 사막처럼. 나담이라고 하는 말도 축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축제라는 말이 되는데, 하여튼 나담 축제의 꽃이 말타기 경기입니다. 이 말타기 경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그 시속 대략 한 60km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선수들이 다 꼬마들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요. 안장도 없이 대부분 6, 7살, 8살 여기가 말타는 선수들입니다. 말타기 경주의 가장 초점이 말 등에 얹힌 무게가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말에 안장도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꼬마들이 이렇게 탑니다. 여기 몽골 나담 축제 한번 딱 보고 나면은 옆에 그 말 탔던 기수들 이렇게 실제 가서 만나보면은 이야, 6살짜리라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이런 것은 정말로 안 되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병사 한 몫씩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연락병 역할은 다들 충분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몽골 그때 99년도 처음 갔던가 98년도던가 제가 가서 본 곳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울란바타르인데요. 여기 지금 울란바타르에 지금 변두리 지금 한 곳입니다. 그냥 뭐 한국 시골 작은 도시들 그런 데랑 비슷하죠. 그런 데랑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게 달라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 가운데는 없고 요 위에가 있고 여기 아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름 도시가 있고 겨울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 맨 처음에 거기 가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별장도 지어놓고 여름 집이 있고 겨울 집이 있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목민들은 이동에 다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도시가 그런 것은 저는 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근대화, 문명화, 산업화 진행이 많이 돼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사이가 다 메워져 버렸어요. 지금 요 도시 끝에서 산동네까지가 거의 지금 이제 하나로 연결이 돼 버렸죠. 빽빽하게 지금 들어차 있는데 울란바타르는 정말로 거기는 공기가 맑은 곳인데요. 겨울 울란바타르는 지구촌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2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공기가 나쁜 가장 큰 이유가 거기가 그 연기나 이런 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군지 상태여서 바람 불어도 지금 그것들이 잘 안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그 도시 난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다 파이프관을 타고 이렇게 뜨거운 물들이 다 흘러와요. 그런데 여기 유목민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도시를 찾아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게르들이 있어요. 곳곳에가 게르들이 박혀 있거든요. 이 게르들은 물을 어디서 공급받을 겁니까? 근데 울란바타르는 제일 추운 곳이에요. 지구에서 제일 추운 곳. 이 게르들이 초원에 있으면은 똥, 말똥, 뭐 이제 이런 거 태우고 불을 피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배 타이어며 뭐며 추우니까 막 갖다 대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연기들이 그냥 이 게르들이 그냥 공장 하나씩 그 연기 뿜어내듯이 뿜어내는데 이 도시 하늘이 버티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기가 아주 안 좋은 곳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딱 이영산 씨가 잡아놓으니까 나는 그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가봤을 때. 저 게르, 저 집안채가 요 낙타 위에 얹혀 있어요. 이사가는 카자흐족. 말이 주요한 수단이지만 저 낙타가 있어야 짐을 많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유목민들이 낙타를 확보하고 있어야 이사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꽤 좋아하는 사진이 이거예요. 보면은 지금 요것들은 염소고 요것들은 양들이거든요. 염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염소는 꽤 똑똑해요, 사실은. 똑똑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높은 데로 꼭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험심도 강하고 뭔가 개척하려고 하고 새로 찾으려고 하고. 염소는 높은 곳만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위를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동물이에요. 매우 정치적이죠. 그래서 생김새도 저렇게 위험을 아주 이렇게 위험 있게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비춰서 양들은 그냥 자기 먹고 살 것만 있으면은 풀만 풍요로우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들었는데 초식남이라고 하는 말 있죠. 예, 풀만 먹고 사는 초식남 같은 것이 이제 양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기 풀 뜯어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양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런 그 양이 뭔지를 제가 사진을 하나 봤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제목이 겨울 유목민입니다. 겨울철에 몽골의 조두가 시작되면 수천만 마리 동물이 그냥 동시에 죽어버리고 그럽니다. 겨울철을 견디는 게 정말 힘들죠. 정말로 아름다운 대지가 사실은 인간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그 비극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는 몽골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이제 지금 양들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목동 목동의 피리소리 뭐 하여튼 유행가 가사도 있고 근데요. 목동은 그냥 피리나 불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겨울철에 이 강추위가 오면은 순식간에 다 죽어버려요. 그것을 버틸려면은
풀을 잘 뜯어 먹어서 엉덩이를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를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목동이 체크하고 있다가 쟤는 저쪽 풀을 갖다가 먹여야 돼. 얘는 이쪽 풀을 갖다 먹여야 돼. 이렇게 지금 이 많은 양들을 전부 머릿속에 계산해 뒀다가 코스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쪽으로 데리고 가고 저쪽으로 데리고 가고. 엄청난 CEO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 양들은 보면은 서열도 없어요. 추우면은 머리 이렇게 딱 대면 그 머리로 주변에 쭉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냥 일테면은 스크럼 짜듯이 그렇게 맞대고 그 추위를 이제 견디는 거죠. 이 양들이 목동의 말을 잘 들어서 풀을 잘 뜯어 먹어서 엉덩이가 이렇게 커져서 이 조두가 몰려와도 죽지 않을 만큼 토실토실해졌을 때 유목민은 안에서 목동은 그냥 희열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것이 양이 살쪄서 뒤뚱거리는 것이 양자 밑에 큰 대자 엉덩이 커진 거, 이것이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그런 비유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사진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에 속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생로병사가 뭔지, 존재라고 하는 게 뭔지, 이 위에 어떤 것들이 구축되어져야 되는지, 아마 이런 문제들이 가장 떠오르는, 어쩌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인류의 문명을 수정할 어떤 영감, 그 다음에 상상력,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